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 영사 시간에는 영화 스타일의 기본 단위인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이란 필름에서 보이는 한 장 한 장의 정지된 사진을 말합니다. 영화는 1초에 24장의 연속된 이미지들을 촬영하고 재생하는 속도의 비율, 즉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일반적인 초당 프레임 수 FPS, 프레임 퍼 세컨드는 24프레임이 표준입니다. 1초에 24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영화의 프레임은 감성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프레임 레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화적 감성, 시네마틱 룩 앤 필이라고 부르지요. 이에 반해 TV 프로그램, 유튜브와 같은 영상은 사실주의적 감성에 적합한 30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고 게임 영상의 경우 60프레임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초당 24프레임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2012년작 호빗 뜻밖의 여정은 세계 최초로 초당 48프레임으로 촬영되었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 2를 초당 60프레임으로 촬영하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24프레임이 아닌 48프레임으로 촬영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1초를 24장의 사진으로 나누어서 보던 걸 48장, 60장으로 보니까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고 선명해집니다. 초당 이미지의 숫자가 일반 영화보다 2배나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호빗은 일반 영화와 비교하면 화질이 더 선명하고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운 뛰어난 화질로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점도 발견됩니다. 그동안 관객의 눈이 초당 24프레임에 맞춰진 까닭에 48프레임으로 촬영되고 영사된 화면이 다소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현실의 모습과는 다른 영화만의 감성이 묻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사실적이라 영화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24프레임과 48프레임을 비교한 영상을 보면 48프레임이 24프레임에 비해 훨씬 더 선명하지만 좀 더 영화적인 느낌이 나는 것은 24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프레임 수가 너무 느리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성 영화를 볼 때 현재의 영화와는 달리 배우의 움직임이 툭툭 끊어지며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초기 무성 영화 시절에는 영화의 프레임 수가 24프레임이 아닌 초당 16에서 18프레임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영사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이미지인 프레임은 촬영되는 대상이 들어갈 공간의 경계를 결정하고 장면을 구성함에 있어 고려하는 화면 구도의 최초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를 프레이밍, 즉 프레임 짜기라고 합니다. 프레임 짜기는 프레임의 경계를 기준으로 현실 세계와 영화 세계를 구분하는 행위로서 필름의 바깥 세상과 필름 안의 이미지를 구획짓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프레임 안에 포착되는 공간 영역은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영화 세계가 되는 것이고 프레임 밖의 공간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현실 세계가 되는 것이죠. 굳이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보지 않아도 어떻게 현실 세계와 영화 세계가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데요. 양손으로 각각 권총 모양을 만든 후 엄지와 검지를 서로 교차시켜 직사각형 형태의 가상의 프레임을 만들어낸 후 실제로 찍을 영상의 구도를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태양과 다리가 겹쳐지는 부분만을 영상으로 담고 싶다면 가상의 프레임을 만들어 카메라로 촬영하기 전 미리 구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 안에 들어간 태양과 다리는 영화 세계로 편입되는 것이고 나머지 다리 부분은 현실 세계로 남는 것이죠. 영화 화장의 한 장면을 볼까요? 붉은 직사각형 내에 들어가는 사무실 책상 위 모니터와 화초는 영화 세계로 편입되지만 붉은 프레임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상 하단의 책과
우측의 탁상용 달력은 현실 세계의 물건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에 영사된 영화를 보는 관객의 눈에는 책과 달력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프레임 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사건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괴물의 한 장면인데요. 한강에 괴물이 출현한 후 아빠 강두는 딸 현서를 구하기 위해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그만 현서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홀로 떨어진 현서 뒤로 괴물이 다가오고 있음을 목격한 강두는 손가락으로 괴물을 가리키며 현서에게 경고하지요. 그러나 괴물이 나타난 지 전혀 모른 채 아빠의 손에 이끌려 무작정 뛰다가 넘어진 현서는 뒤에서 괴물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빠의 경고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 장면을 본 관객은 현서에게 앞으로 닥칠 불행을 짐작하며 괴물이 화면 앞으로 점점 다가올 때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관객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카메라가 현서의 놀란 얼굴과 뒤에서 달려오는 괴물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프레임 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관객의 예상대로 현서는 괴물의 꼬리에 잡혀 한강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프레임을 화면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정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현서에게만 집중하여 프레임 짜기를 하면 관객은 점점 현서에게 다가오는 괴물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서가 단순히 피 묻은 아빠의 얼굴을 보고 놀라고 있다고만 느끼게 되면서 그 공포심이 반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이더라도 프레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관객이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 짜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시각적인 주의를 집중시켜 영화 세계로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레임을 사용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술 분야는 회화입니다. 물론 모든 회화가 프레임, 즉 액자에 갇힌 형태로만 존재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화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각적인 집중력을 높여주는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회화와 영화는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를 주변 환경과 분리해 돋보이게 해준다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 부분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화보다 영화의 프레임이 선택의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화의 프레임은 가로 대 세로 비율 중 가로가 긴 형식만을 사용합니다. 아주 당연하지만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긴 극장 스크린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 세로 방향이 더 긴 화면 비율을 구현해내는 피벗 기능을 가진 모니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은 여전히 가로 방향이 더 긴 콘텐츠가 주류입니다. 이에 반해 회화의 프레임은 그림의 주제에 따라 캔버스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세로의 비율이 더 큰 프레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로의 비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영상 프레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산, 들, 바다와 같은 풍경화를 그릴 때는 가로폭이 넓은 캔버스를 사용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 중 에트르따의 거대한 바다, 코스메 아 에트라따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해변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의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 가로가 긴 캔버스를 사용했습니다. 가로 비율이 더 긴 캔버스를 사용한 덕분에 위협적인 파도의 움직임과 바다로 배를 타고 간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파도를 보며 서로 걱정하며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감정이 감상하는 이에게 잘 전달되죠. 이번에는 피카소의 배우 락데어입니다. 고개사 같은 차림을 한 배우가 선체로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붉은 색조로 담고 있는 인물한데요. 가로에 비해 세로가 현저하게 긴 캔버스를 사용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밀한 몸짓을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캔버스의 크기에 제약 없이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가로 대 세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회화에 비해 영화는
세로 비율이 긴 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가 길기 때문에 인물이 많이 등장하거나 광활한 풍경 등 수평적 구도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반면, 수직미를 강조하는 수직적 구도의 화면을 표현할 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표현에 제한이 없는 회화의 프레임이 영화의 프레임에 비해 미학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말 잘못된 주장인데요. 영화는 분명 세로 비율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지만 이를 카메라 움직임으로 보완하고도 남는 미학적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카메라 움직임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회화와 달리 영화는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수직미나 높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해서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영화와 회화 중 어느 쪽이 예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느냐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두 예술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프레임의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미학적 장치로서의 프레임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